39페이지. 네모 2번 이제 지목인데요. 일단 우리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을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목 파트에서는 시험에 보통 한 2문제,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뭐 일반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보세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에 나와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3번 보시면 지목 설정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 2번, 3번, 4번만 시험에 나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만요. 자, 2번은 이제 1필 1목 원칙, 뭐 제목만 보시면 돼요.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반드시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한 필지는 아까 지목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럼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면 이 지목이라는 게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걸 주지목 추종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된 용도를 따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이제 41페이지 4번 보시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속성의 원칙 또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 그 세 가지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기 양가로 4번 지목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와요.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가 양가로 4번 지목 구분에서 2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지목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전 보시면요. 전 핵심 표지만 딱딱 짚고 넘어가요.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단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그 토지는 지목을 전으로 합니다. 일단 그 밑에 답이랑 비교를 하세요.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 부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여기서 뭐 벼연, 미나리, 왕골 이런 걸 외우실 필요 없고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지목을 뭐로 합니까? 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과 답의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거기 3번 아랫부분에 3번 창구학습 이런 거 절대 읽지 마세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절대 읽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동그라미 3번 과수원 보시면 중간부분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제 과수류는 이제 과실수, 열매, 과실수 이야기하고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지목을 뭐로 하는 겁니까? 과수원으로 한다.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해야 돼요? 대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목장용지. 자, 기억 보시면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자, 그 부분 초지를 조성한 토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목장용지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지, 우리 풀은요 그냥 지금처럼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그냥 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목장용지로 하는 게 아니라, 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다 목장용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초지를 조성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장용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오른쪽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축사부지 역시 지목 뭡니까? 목장용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도 목장용지다. 그 다음 이제 디귿 보시면 역시 오른쪽 끝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한다라는 거. 자, 됐어요. 그 다음 5번 임야로 갑니다. 네모 안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5번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원야, 이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이 말이지, 원야라고 하는 것을.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미개발 토지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을 임야로 한다라는, 미개발 토지 지목을 임야로 한다. 그 다음 6번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요 세 글자 이게 핵심 표지입니다.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곳. 그래야 지목이 광천지다라는 거. 따라서 거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얘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즉 이동하는 관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용출구 그 뿜어져 나오는 곳이 광천지다라는 거. 그 다음 7번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를 염전으로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럼 공장시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공장용지 되는 거지 염전에서 제외합니다. 공장시설 들어오면 염전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8번 대. 기억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주거 사무실 점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 답니다. 그래서 주거 사무실 점포하면 일반적인 건축물. 그럼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라는 거죠?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니은 보시면요. 대, 니은 보세요. 우리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부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직 건축물은 없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이 될 건데 아직 건축물은 없지만 나중에 집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역시 지목을 뭐로 설정한다고요? 대로 설정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9번에 공장용지. 기억 보시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줄 거 놓으세요. 공장시설물 부지. 그럼 지목이 뭡니까? 공장용지.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거려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직 공장은 없어요. 공장이 있으면 당연히 공장용지인데 아직 공장은 없지만 나중에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을 역시 뭐로 한다? 공장용지로 한다. 그 다음 D급 보시면 기역, 니은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그 부속시설물 부지도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다 같이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한다. 공장에 보면 보건실, 양호실 이런 거 있더라도 저 전체를 지목을 공장용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 학교 건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체육장, 학교 운동장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부속시설물 하면 왜 급식소, 강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를 학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학교용지는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학교용지라는 지목도 있더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목도 있구나라는 게. 자, 그 다음 11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자, 주차장이 조금 어렵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그 부분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합니다. 여기서 독립적인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기억 보세요. 기억. 노상주차장이라 오른쪽에 노상주차장 찾으셨나요? 예. 노상주차장 뭔지 아시죠? 도로에 섬겨놓고 주차하도록. 이건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노상주차장 줄 거 놓고 밑에다가 주차장 X. 얘는 주차장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빨리빨리 보시게 이거 딱 밑에다가 그렇게 딱 적어놓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아니구나. 보시면 다른 막 글 이렇게 일일이 읽으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노상주차장, 주차장 X.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나오죠. 부설주차장. 즉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주차장 X. 왜? 독립적인 시설 공간 아니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주차장 X. 그 다음 그 밑에 갈로 안에 조금 작은 글씨로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찾으셨나요? 네. 바로 밑에 줄에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찾으셨죠? 예. 얘는 주차장 동그라미, 주차장 O. 이건 주차장이에요. 뭐 말하는 줄 아시죠? 예, 이게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한 필지 구입해서 그 애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으로 씁니다. 그걸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라고 표현해요. 오로지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얘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합니다. 인근에. 그래서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차장.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우리 주차장 니은에 오른쪽에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줄 거 놓으세요. 역시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아닙니다. 주차장 X. 자, 그 다음 12번 주유소 용지로 갑니다. 기억 보시면 석유 제품, 뭐 액화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가 우리 LPG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 부분 판매를 위하여 기름 파는 데다 말이죠. 그러면 지목을 뭐로 설정하는 겁니까? 주유소 용지로 한다. 따라서 디귿을 보세요. 디귿.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에서 당연히 제외한다. 왜? 기름 파는 데 아니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가면요, 주유소보다 훨씬 큰 급유 저장 탱크가 묻혀 있어요. 거기 기름 파는 데 아니다, 그죠? 따라서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 X. 항상 시험은 여러분들 이 나와 있는 이 내용 법 규정, 이게 법 규정이거든요. 법 규정 그대로 출제합니다.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 제외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지. 그럼 지목이 뭐야? 그런 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그대로 주유소용지 아니다. 기름 파는 곳이 주유소용지다. 자, 그 다음 13번 창고용지입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관시설물을 두 글자로 창고라고 하죠. 창고. 그럼 창고가 있는 부지, 지목이 뭐라는 겁니까? 창고용지. 역시 아까 학교용지와 더불어서 창고용지라는 지목도 있더라라는 게 중요해요. 내용은 특별히 시험에서 뭐 이걸 그렇게 낼 게 없어요. 창고용지라는 지목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14번 도로. 다음 토지는 도로를 한다 해서 기억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그 부분이 핵심 표지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즉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차나 사람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 그걸 지목을 도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로 아십니까? 시골에 가보시면 사도로, 개인 소유 도로가 있어요. 개인 소유 도로. 그래서 사도로라고 합니다. 있어요. 그런 게. 예. 근데 이제 개인 소유라고 그게 누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웃이 지나가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싸웠어. 그래서 못 지나가게 거기다 막아요.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시골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정과가 많아요. 아니 왜 별로 범죄 의식이 없어요. 내 소유 도로니까 내가 막겠다는데 그래서 막아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통방해죄거든요. 형사범죄가 성립해요. 지목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 공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소유라 하더라도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따른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고,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막지는 못한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는 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집 지으려고 건축 허가 받으면 개인 소유 도로라 하더라도 내 소유는 아니야. 다른 사람 이 소유라 하더라도 도로로 지목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도로에 내 토지가, 내 대지가 그 도로가 4m 이상의 도로폭이 4m 이상이고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 있으면 건축 허가 납니다. 내 소유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참고하세요. 그래서 막으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시의원 선거할 때 보면 제가 이제 밀양에 살고 있거든요. 밀양에 시의원 선거할 때 보면 그 나오시는 분들 보면 후보자들이 보면 이제 양력과 이제 경력하면서 범죄 경력 이런 것들 다 적거든요. 보면 의외로 그 후보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한 60% 이상이 전과가 있어. 주로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시골에 대리운전이 안 되거든요. 한 번 단속 나오면 그냥 다 걸리는 거야.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많고, 그 다음에 산림법 위반 많아요. 나무 그냥 함부로 베버리는 거야. 내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벌목을 그냥 막 해버립니다. 산림법 위반으로 또 형사처벌받고, 이 벌금형도 형벌이거든요. 예. 과태료와 다릅니다. 여러분, 과태료는 형벌 아니에요. 과태료는 그냥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요. 벌금은 형벌이에요. 달라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벌금이 전과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도로 이야기하다가요. 도로. 그래서 일반 공중교통 누구나 드나드는 곳. 그러면 지목은 도로로 한다. 자, 따라서 도로의 첫 번째 줄 다만 이하 보세요. 다만 찾으셨나요? 그 도로의 첫 번째 줄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유 아시겠죠? 일반 공중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도로에서 제외한다. 지목을 도로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지목을 도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참 재미있는 그게 많습니다. 어설프게 이제 공부를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모르실 건데 우리 민법에 보시면 주소 복수주의라는 게 나와요. 주소 복수주의. 즉 주소는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주소 복수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 복수주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논란 눈을 하고 계신데 주소 복수주의예요, 민법에서. 주소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내가 오늘 배웠는데 주소는 복수주의래요. 내 주소 하나 더 할래요. 라고 동사무소 가세요. 공무원하고 같이 깜짝 놀랍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도 주소 복수주의 그거 맞다는데 하면서 그러면 같이 놀래요. 민법상으로 주소를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민사상으로 우리 주민등록법상은 단수주의입니다. 주민등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소를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주소 나 2개 할래요. 그렇게는 안 돼요.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면 막 그런 것들 많이 그렇게 하죠. 자, 됐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자, 그 다음 14번 도로에 여러분 디귿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그 부분도 체크해 두세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도로로 지목 설정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 도로로 지목 설정합니다. 그 다음 15번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그 부분 일정한 궤도 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로 그러면 철도용지. 그 다음 16번 제방입니다.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이제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막기 위하여 설치. 그걸 한 글자로 하면 뚝이다. 그죠? 뚝. 그래서 뚝은 지목을 제방으로 한다. 그 다음 17번 하천. 자연의 유수. 자연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그럼 지목을 뭐로 합니까? 하천. 그럼 18번 국어랑 비교를 하세요.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그 부분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인공적인 수로와 뚝까지 그 전체를 뭐로 지목 설정합니까? 국어. 전체를 국어로 한다. 그 다음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소규모이면 여러분 지목을 뭐로 설정합니까? 국어로 한다. 자연의 유수라 하더라도 소규모이면 국어. 그럼 규모가 크면 하천이고, 그죠? 규모가 작으면 국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그 부분 앞에서 또 보셨는데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게 우리 뚝 있잖아요. 뚝은 바다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그럼 그걸 지목이 뭡니까? 제방이에요. 제방. 얘가 여러분 이름이 방조제입니다. 바다에 뚝 쌓는 거 그게 방조제예요. 지목은 제방입니다. 예. 그 다음 하천에 범람하지 말라고요. 뚝을 쌓아뒀어요. 하천에 범람하지 말라고 역시 뚝을 쌓아뒀습니다. 지목 뭐예요? 제방이에요. 그럼 얘 이름이 뭐냐면 방수제입니다. 지목은 제방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뚝 쌓는 거 제방. 자, 근데 국어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어요. 국어도 범람하지 말라고 뚝을 쌓아뒀습니다. 지목이 뭐죠? 국어다라는 거. 국어. 별도로 제방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국어하면 인공적인 수로 뚝까지 그 전체를 국어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유가 뭐냐면
바다는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럼 그거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방조제, 제방 역시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별개의 필지로 당연히 획정을 해서 지목을 제방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천, 물론 바다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하천도 커요. 그럼 그거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 역시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필지로 획정을 해서 지목을 제방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국어는 왜 우리 또랑이라고 하잖아요. 규모가 작아. 그럼 그거 범람하지 말라고 쌓아둔 뚝은 더 작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그 전체를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국어로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에 뚝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공부하실 때 이렇게 체크해서 안 봐두시면요, 공부하실 때는 그냥 계속 넘어가요. 그냥 잘 넘어가요. 아, 인공적인 수로 국어 하면서 잘 넘어갑니다. 막상 시험장에 딱 가면 갑자기 인공적인 수로 옆에 뚝이 또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뚝은 제방인데? 그러면서 이거 또 틀린 지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우리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에 뚝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포함해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어로 한다라는 거. 다음 19번 유지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유지. 자, 물이 고이거나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표지죠. 물이 고여 있는 거. 물이 고여 있는 거. 연못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목 뭐예요? 유지. 그다음 그 밑에 줄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스스로 자라난다 이 말이죠.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막 스스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면 지목은 유지다 그죠? 자생하면 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배하면 연왕골 재배하면 지목이 뭘까요? 답이다라는 거. 아까 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뭐 벼, 연, 미나리, 왕골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지목은 답이다라는. 그래서 연왕골을 재배하면 지목은 답이고 자생하면 유지. 그 다음 20번 양어장. 자, 양어장은 당연히 전제 자체는 육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육상 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육상. 해상으로 이제 바꿔서 나오는데 바다는 토지 아닙니다. 따라서 육상임을 전제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물고기 키우는 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어장. 그 다음 21번 수도용지입니다. 역시 수도용지라는 지목이 있더라는 게 중요해요. 내용은 별 내용 없습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그 시설 부지를 수도용지로 합니다. 뒤에 뭐 치수, 저수 이런 건 전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그게 수도용지. 자, 그 다음 22번에 공원입니다. 여러분 공원 핵심 표지 보건휴양 줄 꺼놓으시고 보건휴양.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시설이라는 그 두 글자 시설 줄 꺼놓으세요. 보건휴양 시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단순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줄 꺼놓고 밑에다가 단순시설, 즉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뭐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산이 싫었어요. 다 등산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갈 거 바로 그걸 올라가는지 참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산이라는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다를 좋아했어요. 근데 뭐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거의 뭐 비슷한가? 오히려 뭐 산이 더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쯤 더 됐네.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등산하러 가자고 해서 정말로 저는 산에 거의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좀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 여자분이신데요. 훌라후프를 돌리시는데 와 이거 그 훌라후프가요. 제가 엄청 무거워요. 엄청 크고 그렇게 크고 뭐 무거운 훌라후프는 처음 봅니다. 거기서 엄청 크고 무거운데 그걸 세상에 돌리시는데요. 잘 돌리세요. 여자분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더 이제 거기서 일단 한번 놀랐거든요. 조금 옆에 보았더니 또 역시 여자분이신데요. 나무에다가 부딪히세요. 큰 나무가 휘청휘청 하는 거야. 와, 제가 부딪혀도 저렇게 휘청거리게 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던데 얼마나 이제 그게 연습이 많이 되셨으면 단련이 많이 되셨으면 그게 가능할까 싶으니까
예, 그 상당히 놀랐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공원 이야기하다가요, 여러분. 그 단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은 공원인데, 공원이랑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 될 게 47페이지에 24번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 유원지 보시면 일반 공중의, 아니 47페이지요. 47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휴양 나오죠? 네, 줄 거 놓으시고 위락휴양. 아까 공원은 뭐였어요? 보건휴양. 네, 이 유원지는 위락휴양. 에버랜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락휴양.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적합한 시설이라는 표현 나오죠? 항상 법규정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니까 적합한 시설. 그럼 적합한 시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종합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목은 유원지다. 그럼 두 가지 공원과 유원지 구별되시죠? 예. 그 다음 유원지랑 중간에 있는 아까 23번의 체육용지를 또 비교하셔야 돼. 23번의 체육용지. 찾으셨나요? 예. 그 체육용지 보시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찾으셨나요? 체육활동. 스포츠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바로 옆에 적합한 시설 찾으셨나요? 예, 적합한 시설. 역시 뭐 말하는 거죠? 종합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요. 예, 월드컵 경기장, 뭐 종합운동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체육용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원지와 우리 체육용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둘 다 적합한 시설이에요. 둘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차이는 하나는 위락휴양 노는 거고 하나는 체육활동 스포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5번 종교용지로 갑니다. 종교용지.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 그 부분이죠. 핵심 표지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그 시설물 부지를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종교의식 행하기 위한 곳, 종교용지.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그 밑에 이제 사적지, 얘가 또 중요하죠. 사적지. 자, 문화재 핵심 표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자, 그런데 다만에서 보시면 다만 오른쪽 끝에 보세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유적 고적 기념물을 한마디로 문화재입니다. 다른 토지로 된 지목에 있는 문화재, 얘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반대 해석을 하면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사적지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그래야 사적지로 지목 설정한다를.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왜 성균관대학교 보면요, 거기 안에 문화재들 많아요. 네, 문화재 많습니다. 그리고 뭐 왜 크레인으로 뭐 사다리차 옮기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예, 뭐 다 무너지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학교 용지 안에 그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전체를 사적지로 지목을 설정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학교 용지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떤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종교 용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적지에서는 제외한다. 그럼 사적지로 지목을 설정하려면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야 사적지다라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그 다음 27번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 부분 매장된 토지 핵심 표지죠. 묻혀 있는 곳. 그러면 지목은 묘지다라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역시 줄 거놓으세요. 묘지공원 시험에 잘 나와요. 묘지공원. 여기는 보건휴양하는 겁니까? 매장하는 데입니까? 매장이에요. 보건휴양 쉬는 데 아니에요. 따라서 묘지다라는 거. 이게 참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출제자들을. 이걸 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묘지로 합니다. 묘지공원은 묻는 데다 그죠? 묘지.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시면 디귿에 묘지의 디귿입니다. 두 번째 줄.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찾으셨나요? 묘지공원 보시면 관리사무소, 여기는 묻는 데 아니다 그죠? 따라서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한다. 그 묘지 관리를 위한 그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라는 거. 이건 묘지 아니다. 묻는 데 아니다 그죠? 그 다음 28번 잡종지인데요. 잡종지는 비읍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비읍.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의 예시가 이제 기억부터 나와요. 기억부터.
그래서 갈대밭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밭 잡종지. 그 다음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이게 이제 뭐냐면 고물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물상,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럼 지목이 뭐다? 잡종지. 그 다음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역시 잡종지입니다. 발파 작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종지. 자, 다만 그 위에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왜?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채취하고 난 뒤에 다시 복구시켜 놓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되니까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나오면 얘는 지목이 뭐다? 잡종지인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나오면 얘는 잡종지에서 제외, X, 잡종지 아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 여객 자동차 터미널 찾으셨나요?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부지는 역시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잡종지로 한다라는. 그 다음 리을 중요해요. 공항시설, 항만시설. 우리 공항이나 항만 있죠. 역시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만용지, 공항용지 이런 거 없어요. 제목은 뭐다? 잡종지. 자, 됐습니다. 지금 보신 이제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신 그 내용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두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아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목 파트에서 마지막 양가로 5번 지목 표기 방법 찾으셨나요? 네. 자, 이제 지목 표기 방법인데요. 우리 지목 표기는 일단 원칙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대장에다가요. 알아두셔야 돼요. 대장에다가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그러니까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요. 그냥 한 글자 부호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부호로 등록하느냐면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는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 한 글자로요. 지목을 등록을 하는데 한 글자로 등록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부호는 다시 원칙은 첫 글자, 즉 두 문자를 부호로 합니다. 정식 명칭 중에서 첫 글자를 부호로 한다고요. 첫 글자를, 두 문자, 첫 글자를 부호로 하는데 그 첫 글자가 아닌 게요. 차문자로 하는 게 28가지 중에서 4가지가 나와요. 그 여러분들 교재에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4가지. 보이십니까? 예. 장, 차, 천, 원. 차장 천원 외우시든지 장차 천원 하시든지 차장 천원은 쉬우면 차장 천원 하시든지요. 네. 자, 장이 뭐죠? 공장용지. 얘는 첫 글자 아니다, 그죠? 네, 공장용지. 그 다음 차는요, 주차장. 역시 첫 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은요, 하천.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 그래서 요 4가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장차 천원 하시든지 차장 천원 하시든지. 자, 그 다음 49페이지에 네모 3번 경계 찾으셨나요? 네. 자, 경계 파트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52페이지 양가로 6번 찾으셨나요? 네, 그 부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 원칙 이 부분도 비교적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 한 5년간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원래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최근 한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자, 이 지상경계 결정 기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이제 여러분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를 지금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이제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예요. 우리 이제 지상 경계, 현실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 경계하면 현실의 경계. 우리 현실의 경계는 주로 보면 우리 도시 지역에는 담장을 많이 쌓고 있죠. 경계에 담장을 많이 쌓고 있고요. 그다음 시골에 가보시면 시골에는 경계점 표지라고 해서 말뚝, 경계점 표지가 말뚝입니다. 그 말뚝 같은 거 많이 꽂아 놓고 있어요. 담을 다 쌓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말뚝을 많이 꽂아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의 경계, 담장이나 말뚝이나 다 마찬가지죠.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피가 있어요. 부피라는 게 있어요. 이 담장 여러분 두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지적 측량을 해서 이 현실의 경계를 당연히 고려 감안해서요.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려고 하니까 도면상에서는 경계라는 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으로.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상에서 그 경계선을 그어 나갈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측량해서 현실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 이제 도면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도면상에서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법의 최고 이념은 항상 공평입니다. 그래서 공평만 생각하면 모든 법 규정과 판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공평. 자, X토지, Y토지 이 둘 사이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없더라. 그때는 이제 구조물, 이게 구조물 담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물 있으면 중앙을, 그게 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2번 그림 적절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 X토지가 있고요. Y토지가 있습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구조물이 있다. 담을 쌓아뒀어요. 담장. 자, 다른 조건이 만약에 다른 뭐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해요? X토지, Y토지 중에서요? X토지가 유리하다, 그죠? 제가 만약 무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 X토지 하셔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버스 정류소 나오고 해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평지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X토지가 유리하니까 법은 공평이거든. 공평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X토지가 유리하니까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여기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에요. X토지가 유리하니까. 되셨죠? 네. 그 다음 자, X토지, Y토지 역시 교재 세 번째 그림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 X토지, Y토지 있고요. 둘 중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국어입니다. 그럼 어느 게 도로일까요? 이 그림에서 역시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예요. 어느 게 도로? Y. 얘가 도로고 얘가 국어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얘가 도로고 얘가 국어면 얘는 늘 잠겨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국어고 얘가 도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절토라고 합니다. 토지가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조금 외곽 조금만 나가시면 길 보시면 여러분 도로가 있고 도로가 이제 레벨이 높아요. 도로가 있고 토지가 거의 급격히 깎여 내려가고 옆에 국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밑에 뭔지 아시겠죠? 예. 자, 다른 조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느 토지가 유리해요? 제가 만약 무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도로, 그죠? 얘가 유리하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래요. 도면상에 선 그을 때 얘가 유리하니까 Y토지가 유리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해 있습니다. 해면과 수면, 해면은 바다 이야기하는 거고 수면은 그 바다 이외에 이제 민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떻게 구별해요? 해면과 수면은? 아니 이게 바다인지 바다인지 아니면 민물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예, 맛봐야 돼요. 예. 해면 수면은 이제 구별하셔야 된다. 그럼 어쨌든 뭐 바다는 특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예. 근데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차고 또 적게 오고 가뭄이 많이 하면 또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꽉 찼을 때는 못 쓰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계결정 기준은 물이 꽉 찼을 때, 그래서 바다는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표현하고요. 해면은 이게 해면이다 그러면 최대 만조위선. 그럼 이게 만약에 해면이 아니라 수면이다 그러면 뭐라고? 최대 만수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물이 꽉 찼을 때. 자, 이번에는요, 아예 제방을 쌓았어요. 아예 제방을 쌓았습니다. 제방, 토지 맞습니까?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방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방은 당연히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합니다. 제방도 토지니까요. 그럼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토지가 더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 제방에서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 높고 평평한 부분을 어깨라고 합니다. 왜 사람 어깨 보시면 높고 평평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깨. 자, 그럼 여러분 제방을 쳐다보실 때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아니면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육지에서. 당연히.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육지에서. 그럼 육지에서 쳐다봐야 되니까 바깥쪽 하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경계결정 기준은 근데 시험은요, 여러분들 뭐 안타깝게 그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동그라미 1, 2, 3, 4, 5 돼 있는 그 규정입니다.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도로, 구고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해면 또는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평균 해수면 이렇게 나와요. X 평균 해수면 아니다 그죠?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 그 다음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이제 제방 쌓았다 이 말이죠. 그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 되셨나요? 네. 자,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양가로 6번의 두 번째 줄 다만이야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 다만 그 1, 2, 3의 경우에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한다라는 거.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경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 너희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야? 라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그 말이죠. 그럼 경계라는 건 결국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X토지, Y토지, 예를 들어서 X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Y토지 소유자는 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중간에 담장이 있어요. 이 담장은 법에 따르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공유로 합니다. 갑과 을의 공유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다 공유니까 그래서 그때는 구조물이 있으면 평평하면 구조물의 중앙 뭐 여기 경사 이렇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 공유일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 구조물의 소유자가 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땅은 나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 일반적인 경우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 구조물은 공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구조물의 중앙, 뭐 구조물의 하단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양가로 8번 보세요. 53페이지에 양가로 8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 부분 찾으셨나요? 조금 힘을 내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제가 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전에도 저한테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부를 여러분 취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취미라는 게 우리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안 늡니다. 여러분, 우리 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여러분 그 뭐 동호회 이런 데 나가시잖아요. 그 선수 출신들하고요. 우리 일반 아마추어에서 안만 잘하던 분들하고요.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아마추어라는 건 그걸 업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20년, 30년, 50년을 해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막 쏟아 부으셔야 되거든. 우리 왜 살 뺀다고 운동하시잖아요. 제가 제 그 큰애가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요. 큰애가 좀 덩치가 있고요. 잘 먹어요. 그래서 쟤는 덩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잘 먹어요. 그래서 한 번씩 먹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나름 성인이 됐다고 이제는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하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등학교 그 시절까지만 해도요 막 많이 먹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지 어쨌든 뭐 한 번씩 보면 옆에서 보면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야, 니 가만 그 공부도 좋지만 그래도 운동도 좀 하면서 살도 좀 빼고 그래도 여자애니까 살도 좀 빼고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또 둘째는 막내는 또 전혀 또 반대예요. 얘는 또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둘째 같은 경우 제가 한창 때 좀 많이 먹을 때 한 끼에 한 번 먹는 게 아마 한 일주일 먹는 양. 그 정도로 작게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얘는 빼짝 말랐어요. 아주 또 대조적이더라고. 어쨌든 그 큰애한테 그래 제가 좀 살 좀 빼고 해서 운동 좀 해봐. 그래 살도 좀 빼고 하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운동을 좀 할게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봐도 계속 그대로예요. 제가 물어봤어. 야 운동을 하기는 해야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무슨 운동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줄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 1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딱 땀이 날 만하면 그때 이제 운동을 그만해.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운동이고 땀이 나면서 이제 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딱 땀이 날 만하면 그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늘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전혀 이제 미동도 없더라고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앉아있다가 좀 힘드시잖아요. 좀 힘들고 지칠 때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때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된다.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야 된다고요. 힘들 때 조금 더 하셔야 돼.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공부예요. 왜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술이 좀 취해보세요. 그때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엄청 잘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어떤 X라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 경계를 결정하지 말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건축물 대장도 이제 필지 지번이 2개가 생겨버리고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법에서는 야 되도록이면 그냥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여기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걸리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예외 4가지를 법에서 허용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예외 4가지 역시 경험상 외우셔야 되더라고. 이 부분은 물론 이해도 하시겠지만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요. 우리 법원에서 건축물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암만 심리한 결과 야 이건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법원의 판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여러분 공공사업은요.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거다. 그죠? 공익을 위한 거니까 법에서는 역시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역시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토지는요 한정된 재화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요 토지를 개발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그걸 이제 국토계획이라고 하죠. 우리 국토계획 중에서 가장 상위의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그 바로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구체성이 강해요. 이제 가장 하위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행정계획 중에서 가장 하위의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위까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예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주 구체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이건 나 불만이야. 왜 용도지역을 여기를 뭐 관리지역으로 해요? 나 불만이에요. 하면서 소송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거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법원의 판결이나 요 세 가지는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와서 딱 네 가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가지를 끼워 넣어버리는데 애매한 걸 끼워 넣으니까 또 잘 못 맞추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5초 만에 풀어요. 법공도도 이렇게.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공무원은 도도, 법공도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까지 하고 하려고 했더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